얼마 전 뉴스에서는 2021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한창일 때 나경원 우세에서 오세훈과 접전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세훈은 시민을 속인 가짜 서울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 서울시장. 민주당 새서울특위는 오세훈 시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로 경쟁자를 주저앉혔다는 거죠. 인용한 기사 내용을 볼까요?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후보가 6.7%포인트 차로 앞서 있었는데요. 최종 보고서에선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오 시장 입장에선 지는 싸움에서 해볼 만한 싸움으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오 시장 일전에 이렇게 해명한 바 있죠. 과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의 선거 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나경원 후보와의 당내 단일화 경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당 밖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단일화 협상과 경선 이거는요 다 결론 난 것이 10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후보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로 정한 거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가짜 서울시장 논란, 진실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국면이 이어질까요? 네, 저는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 중에 가장 센 발언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가짜 서울시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얘기한 것이고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왜 민주당은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됐다라고 보세요? 우선 저런 조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녹취를 통해서도 저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저 구조가요. 먼저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도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과 여사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 짚어두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문제가요. 선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 여론조사는 공표든 미공표든 굉장히 기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캠프에서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결국은 이 기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시지 톤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결국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으로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결국에는 그 기세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문제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오세훈 시장의 대응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나는 미공표라서.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죠. 예.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은 조사로 밝혀져야 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그냥 저렇게 오세훈 시장이 그냥 나는 상관없다, 모른다, 관계 없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조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KBS 보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시 측이 한 조사 원본 자료를 확인을 했더니 애초에 나경원 우세인데 40.7 대 34란 말이에요. 저게 원본 자료의 숫자인데 그런데 접전으로 조작이 됐다라는 정황이 있다. 최종 보고서에서는 39.2 대 36.1. 수치만 딱 봐도 하나는 나경원 우세로 보이고 그리고 그 아래는 굉장히 박빙이네, 접전이네, 많이 붙었네 이렇게 느껴지는 확 다른 숫자가 저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비공표 여론조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면요. 저런 수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외부로 나가지 않으니까요. 외부로 나가지 않은 것도 있고 미공표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캠프 차원에서 실제 투표율, 그러니까 세대별로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세대별 연령별로 투표율과
환산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투표와 가장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는 조사가 비공표 여론조사입니다. 예. 비공표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려면 표본 자체가 오염돼 있거나 또는 조사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조사된 결과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게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예. 지금 KBS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보면 당시 실제로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분에게 전화를 했을 때 부산에 산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크게 하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사는 2021년에 조사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점은 2024년이니까 그 번호 주인이 바뀐 걸 수도 있고요. 단정적으로 지금 이 여론조사 자체가 표본이 오염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게 미공표 여론조사인데 그런데 뭐 언론에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캠프에서 이걸 뭐 보도자료로 발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받은 글이라는 식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지라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급속하게 확산이 됐다면 사실상의 공표가 된 것이나 다름없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김성현 의원님? 그거는 하면 불법입니다. 예. 만약에 돌았다면요? 만약에 돌았다면은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서울시장 같은 큰 선거에서는요 후보 측 간의 신경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라시가 놀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 사실상 그런 일이 지금 언론에 안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지금 나오긴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은 좀 듭니다. 네. 물론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최종 보고서에서는 숫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건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한가선 의원님, 접전 조작 여론조사 저 보고서가 나오는 그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뤄진 그날 오 시장의 지인 김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700만 원을 입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대가로 돈을 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죠. 이 김한정 회장이라는 분은 오랜 후원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송금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드러난 팩트고요.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들이 주고받았건 나는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정 회장과 강혜경 씨의 통화 녹취를 살펴보면 김한정 회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보고 그다음 나보고 명태균을 만나라고 했다. 이렇게 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그냥 이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반박이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한정 회장과 강혜경 씨가 통화를 한 시점이 9월 10일이란 말이죠. 네. 이때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강혜경 씨가 A, B, C, D, E 씨로 불렸을 때요. 그런데 이미 이 김한정 회장은 명태균에게 10억을 줘라, 20억을 줘라. 그래서 혼자 깜빵 가게 해야 된다. 이런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언급될 때도 아닌데 김한정 회장이 명태균과 오세훈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들의 어떠한 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 나 이 사람 위해 여론조사 했다. 돈을 달라라고 한다고 하면 주지 않겠죠. 그게 네. 상식이겠죠. 여론조사든 여론조작이든 어떠한 정치 설계든 이 값어치 있는 일을 했다고 판단을 하니까 명태균에게 입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주는 돈은 없다.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김성일 의원님,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만드는데 사실 이거 비공표 여론조사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분석이던데 네. 개혁신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 뭐 당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오래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겠냐면은 학생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고친 거예요. 이거는 수능 시험에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대학 입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 그래서 단지 부모님을 속이는 정도의 영향력. 그것이 바로 비공표 여론조사거든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목적이거나 그렇죠. 안 혼나려고 그렇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비공표 여론조사는 그걸 통해서
국어나 수학 내가 약한 부분을 찾아서 이거를 더 공부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전혀 속여가지고 만약 했다면 이거는 자체의 목적은 다 사라지는 거고 오히려 부모님 심기 보전, 즉 후보 캠프에 사기 돋우는 데만 좀 썼을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조작 자체는 사실 쓸모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행위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부모님한테 안 혼나려고 성적표를 조작했는데 그 조작된 성적표가 외부로 유출이 돼서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되면 네. 그렇게 알려지면 그건 문제 없나요?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죠. 비공표 여론조사는요, 그 의뢰한 사람만 받아보게 돼 있어요. 그 캠프 내에서조차도 원래는 공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캠프에 공유가 되고 그게 바깥으로 카톡이나 이런 거의 형태로 해서 지라시 형태로 나갔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 자,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검찰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중적으로 조사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세훈 시장의 반박을 전해드릴게요. 일단 경선 룰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였기 때문에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이 특히 비공표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게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거든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이십니까? 글쎄요, 그럼 왜 했을까요? 의미 아, 없는 왜 여론조사를 했냐? 도대체 왜 했을까요? 어차피 공개적으로 지금 25건을 했다고 하는데 25건 중에 13건이 비공표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마다 이 비공표 여론조사가 캠프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찌라시로 뿌려졌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찌라시가 당연히 불법이니까 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로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100% 여론조사다. 정치권에서 100% 여론조사를 한 경우에는 당원들을 제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원인지 시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심번호제를 받아서 그대로 모두에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투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조직되어 있는 당원, 그 당원들이 시민입니다. 그 시민들이 결국 투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심이 있는 시민들 역시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국 조직되어 있는 당원, 그들 역시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소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지라시 형태가 됐건 아니면 입소문이 됐건 그 입소문이 주로 어디로 돌겠습니까? 조직되어 있는 당원들의 카톡방이든 텔레그램방이든 아니면 입소문이든 그런 방식으로 결국 그 캠프의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당연히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있어야 되겠지만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저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로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민주당에서 입장을 냈고 서울시 대변인이 반박을 하는 이런 상황은 왔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입장을 추가로 낼 필요는 없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 관련돼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세훈 시장께서 입장을 내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신데요. 제가 미래한국수가 미공표 여론조사했다는 건이 총 13건 중에 6건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6건이 언제 조사된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게 2021년 1월 7일이었고요. 후보 확정된 게 3월 4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표된 여론조사는 23건입니다. 지금 미공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밴드웨건 효과인데요. 6건 가지고는 밴드 효과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미공표 여론조사가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공개됐다, 뭐 지라시 형태로 나갔다라고 주장하고 하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 더 하나 민주당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하자고 하시는 얘기가 많은데요. 저희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앞으로 미공표 여론조사도 굉장히 엄한 잣대가 들이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공직선거법 논의를 해야지 허위사실 공표죄를 논의하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공직선거법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다음 수순, 검찰 수사의 다음 수순은 오세훈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수사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한가선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튼 3,3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송금된 거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왜 준 것이냐가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대납이라면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결국에 이 돈이 들어간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김한정 회장과 명태균 씨의 그 사이에 돈이 오간 그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이제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성열 의원님요. 글쎄요, 일단은 돈 3,3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줬느냐부터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수순은 그 사람이 과연 오세훈 시장으로부터의 지시 또는 묵인의 어떠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겁니다. 일단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람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오세훈 시장까지도 당연히 수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강희경 씨 법률 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를 인터뷰할 때 다음 소환은 오 시장 관련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박완수 지사도 있고요, 김진태 지사도 있고 해서 국민의힘 소속 이 시도지사들의 검찰 소환 혹은 수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 보는데 지금의 창원지검이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이 굉장히 넓게 깊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건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핸드폰 그거를 뭐 쇄신의 일종으로 뭐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증거인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돈 지급과 관련돼서는 지금 김한정 사장도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역시도 명태균 씨에게 몇백만 원, 수백만 원의 돈이 든 돈봉투, 그것도 지금 코바나 컨텐츠가 적혀져 있는 돈봉투까지 지금 압수물로 압수가 돼 있다고 하니까 결국 그 돈도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것인지 결국 수사의 방향은 대통령실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창원지검이 지금 가진 역량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특별 수사단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것조차도 결국엔 검찰에서 또다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예고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갔잖아요. 전 그런 압수수색 처음 보는데 어찌됐건 지금 국민들이 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수사가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단이 훨씬 더 확대되고 훨씬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압수수색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122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압수수색에 대해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저희가 미처 통보받지 못해서 변호인이 입회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지연됐었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찰에서 국회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관행을 따랐던 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국민의힘에 관련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난사처럼 저희 당 관계자분들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법 절차에서 그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분들께서 본인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 뿐더러 25억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분들께서 조사를 충실히 받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